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기업은 바로 GS그룹입니다. 흔히 주유소 회사로만 알고 계시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강세론과 약세론, 양쪽 입장에서 아주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GS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GS 칼텍스, 정유 사업을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그룹 전체 매출의 거의 90%가 사실은 무역과 유통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GS랑은 정말 다른 모습이죠. 아니, 그럼 우리가 알던 GS는 뭐고, 이 그룹의 진짜 정체는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답을 찾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GS의 진짜 사업 구조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강세론과 약세론의 팽팽한 대결, 그리고 차트가 보내는 신호까지 읽어본 뒤에 최종 투자 판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GS의 진짜 모습, 주유소 너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GS는 그냥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는 거. 에너지, 유통, 건설, 무역, 이 모든 걸 거느리는 거대한 지주회사. 뭐랄까, 일종의 컨트롤 타워 같은 거죠. 이 모든 사업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긍정적인 쪽, 즉 강세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GS를 좋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과연 GS, 이 잠자던 거인이 드디어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는 걸까요? 그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706억 원. 이게 뭐냐면요. 바로 2025년 3분기 GS의 영업이익입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린 그야말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차트로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37.8% 늘었고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하면 와, 무려 79.1%나 급증했습니다. 성장세가 정말 무섭죠? 완벽한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이렇게 실적을 끌어올렸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핵심은 역시 GS 칼텍스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고요. 또 발전 사업처럼 꾸준히 돈을 벌어주는 캐시카우도 있고 핵심 사업들의 시장 지배력도 막강합니다. 여기에 미래 성장 동력인 신에너지 사업, 그리고 매력적인 배당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죠.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숫자, 5.3%. 이게 바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은행 이자 생각하면 이건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말이죠. 모든 이야기에는 항상 다른 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반대편 주정, 약세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화려한 실적 뒤에 혹시 위험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네, 약세론은 바로 이 섬뜩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반짝이는 수면 아래 혹시 시한폭탄이 조용히 똑딱거리면서 시간을 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시한폭탄의 정체, 바로 이 숫자일 수 있습니다. 253%. 이게 뭐냐면 바로 GS건설의 부채 비율입니다. 솔직히 좀 충격적인 수치죠. 국내 10대 건설사 중에 제일 높다고 하니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제대로 켜진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약세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 보세요. 영업이익, 즉 장사에서 번 돈은 8,706억 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오른쪽 순이익, 그러니까 세금 내고 이자 내고 다 떼고 진짜 회사에 남은 돈은 고작 125억 원입니다. 번 건 많은데 남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GS건설 부채 문제 심각하다. 석유화학 쪽은 구조적으로 불황이라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성이 나쁘다. 여기에 외부 경제 환경까지 안 좋으니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가치 함정. 이게 뭐냐면 주가가 싸 보여서 덥석 샀는데 알고 보니까 싼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지는 그런 위험한 주식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이렇게 찬반 양론이 아주 팽팽한데요. 그럼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객관적인 기록, 주가 차트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 같죠. 바닥을 찍고 정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상승세가 엄청났어요. 추세는 분명히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급하게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바로 이 기술적 지표가 그 급등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RSI라는 지표인데요. 75.61을 기록했죠. 보통 이 정도면 과매주, 즉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샀다는 신호로 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슬슬 쉬어갈 때가 됐다는 거죠. 단기적인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강세론, 약세론,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이걸 다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어요. 가장 좋은 그림은 정유 사업이 계속 잘 돼서 7만 원대 중반까지 가는 거고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건설 리스크가 터지면서 5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는 딱 그 중간 어디쯤에 걸쳐 있는 셈이죠. 그래서 자료의 최종 조언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당장 사거나 팔기보다는 중립 또는 보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둘째, 만약에 이미 주식을 갖고 있고 수익이 났다면 지금쯤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셋째, 새로 사고 싶은 분들은 지금 따라붙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주가가 58,000원에서 6만 원 사이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를 노려보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입니다. 자, 오늘 분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GS그룹은 어떤가요? 성장을 눈앞에 둔 안정적인 거인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럴듯하게 위장한 가치 함정으로 보이시나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